자, 이번 시간에는 59쪽 8번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제 중개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열심히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뭐뭐 있는가? 업무지역, 중개대상물의 범위, 사무소 등등 이제 웬만한 건 다 알았고요. 이제 업을 합니다. 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손님과 물건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중개 실무 출발점이 바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을 통해서 손님과 물건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개계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적이 있죠?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뢰인하고 개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의뢰인께서 업자에게 중개해 주세요. 업자가 알았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의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개계약은 되게 말로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죠. 자, 중개계약을 공부할 때 지난번에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 독점, 전속 중개계약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법제 22조 일반 중개계약, 법제 23조 전속 중개계약은 직접 우리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뢰인께서요 여러 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할 때 하나의 부동산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먼저 1등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업자만 개공사만 보수를 받아갑니다. 성사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흘러든 거래해버리시면은 그때는 개공사에게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업자만 보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요, 나에게만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 내놨습니다. 내가 1등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비용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흘러든 거래를 성사시키면 헛고생만 한 겁니다. 자, 보수권 확보가 안정적이잖아요. 적극적인 중개활동, 책임있는 중개활동, 성실한 중개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여러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책임지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이 나타났을 때요. 그렇습니다. 일단 얘네들은요. 2등은 소용이 없어요. 1등만이 살 길이에요. 들이대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중개로 중개 사고가 터질 개연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이 가망 고객이 갑의 사무소만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도 갔다가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 여기 사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마을 사람이 여기 사는데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서로 거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있을 수 있어요.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불리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마저도 서면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관행상 말로 해왔습니다. 이거를 제발 서면화를 하자. 서면을 해서 중개계약 체결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 서면화 유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요. 서면화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말로 해오던 일반 중개계약을 갑자기 서면으로 강제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강제화하지는 못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해라 의무로 할 수는 없고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니까 얘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승낙을 해서 서면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한답니다. 승낙을 했어요. 서면 중개계약서 작성을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표준 서식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써라.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이런 말 있죠. 국토부 장관께서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지 14호 서식으로 표준 서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그걸 안 썼다고 해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그래서 저기 62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있죠. 그게 웬 서식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신데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국토부 장관께서는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62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거기 보시면 참고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계약은 매도나 임대처럼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와 체결할 수도 있고 또 매수나 임차 의뢰인처럼 개공사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체결될 수도 있구나. 내용을 보니까 의뢰인께서는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승낙한다. 의뢰하고 승낙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갑이 의뢰인이고 을이 개공사입니다. 을은 개공사 을은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2번에 보면 의뢰인 갑의 권리무입니다. 그 중에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써졌어요. 의뢰인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요. 다른 부동산에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요.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업자가 확인 설명을 물링하는 데 협조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유효기간은 3월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에 별도로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고 중개보수는 지급하고 손해배상 책임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하셔야 되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합니다. 몇 통이라고요? 중개계약서는 2통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의뢰인 하나, 개공사 하나, 2부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에게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우리 법령편 공부할 때는 민날인과 서명 또는 날인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통씩 보관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갑과 개공사 의뢰 거기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쓰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63쪽에는요. 이게 바로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접수 처리합니다. 이전용은 1서식을 이용해서 접수 처리하고 앞쪽과 같은 권리무관계가 발생하고 취득용은 취득용을 이용해서 접수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쪽과 같은 권리무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도를 의뢰한 자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1서식을 이용해서 팔아드릴까요? 매도의 체크. 소유자 누군가요? 주소 쓰고
아파트에 대해서 씁니다.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전용 면적은 얼마, 구조, 건축연도용도 씁니다. 권리관계 씁니다. 임차인 있나요? 저당권 있나요?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상 씁니다. 의뢰금액 얼마에 팔아드릴까요? 그 밖의 상. 반대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고객과는 이 서식을 이용해서 접수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뭐 임차를 희망하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임차 뭐를요? 상가 좋아요. 희망하는 가격은 얼마짜리 보증금 1억 선이요? 알았습니다. 희망 지역은 어딘가요? 종로, 영등포, 노량진. 예, 그 밖 희망 조건은 용도가 판매 시설이어야 된다고요? 업무 시설이면 된다고요? 예, 그 밖 희망 조건 이렇게 접수 처리하고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앞쪽과 같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속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오로지 한 군데만 속한다 그 말입니다. 의뢰인께서는요, 특정한 계약사를 정해서 그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속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속은요, 특정한 업자 한 사람한테만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 봅시다. 지금 갑은요, 의혹이 고치되어 할만해요. 나한테만 중개 의뢰한 거예요. 일반처럼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시키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한테만 줬다고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기간 안에 거래를 성사시키기만 하면 보수는 내 거예요. 만약에 A가 참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했다. 그러면 그때는 위약금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나한테 독점권을 줘놓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는 건 이건 배신이야. 에?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 입장에서는 열심히 뛰어서 거래 성사시키기만 하면 내 돈입니다. 의혹이 고치가 됩니다. 적극적 중개활동, 책임있는 중개활동,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성실한 중개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갑이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잘 안 맞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넓습니다. 그나마도 말로 한다니까요. 안 되겠다. 이제 중개업 분야도 시장 개방이 되고 외국의 전문업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중개계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후진적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말려고 합니다. 어떡하나? 안 되겠다. 미국에서 새로운 중개계약, 선진적 중개계약이라고 평가받는 전속을 하나 수입을 하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수입을 했어요. 4차 개정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가장 널리 씁니다. 아직까지는 업자들이 그만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업자들은요 전속을 요구합니다. 아파트 팔아주세요. 그러면 업자 갑이 뭐라고요? 사장님 그거 나한테만 내놓으세요. 나한테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조건에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믿음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전속 중개계약을 수입을 해왔어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의뢰인은 전속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께서 전속 체결을 희망합니다. 이때 갑은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싫어요. 저 전속 안 할 거예요. 또는 갑이 A한테 전속을 체결하자고 했어도 의뢰인 역시 싫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체결 여부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체가 돼서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지만 체결했으면 업자 갑에게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힘들게 전속을 수입해서 법제화를 했다. 체결 여부 자체는 임의사항이지만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바람직한 전속의 정착과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 의무를 부여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15호서식, 별지 15호서식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을 써라. 취지는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전속을 수입했는데 전속을 자유로 하면은 원래 전속은 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가 성사시키기만 하면 보수받아갑니다. 그런데 자유를 맡겨놓으면 더더욱 업자에게 유리한 전속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표준 서식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써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3년간 보존하시고 3년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라. 내가 너한테 독점권을 줬는데 너가 웅크를 쥐고 앉아있으면 곤란하잖아. 정보를 공개해서 많은 다른 업자들의 협력과 도움을 받아서 신속히 중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로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속에 따른 3의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 보존하셔야 되고요. 15호 서식을 이거는 써야 돼요. 의무의 의무.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 제재가 있어요. 의무니까 안 쓰면 제재가 있는 겁니다. 15호 서식을 반드시 쓰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5호 서식이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나요? 64쪽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돼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어디만 다르냐면 권리 의무 관계만 달라요. 권리 의무 관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만 거기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개공사 의뢰 의무사항입니다. 1번 의뢰 의무사항. 이 약관은 말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왜냐하면 전속 체결되면 임의사항이지만 체결하게 되면 15호를 써야 되고 15호 서식상의 약관은 당사자에게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서식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식상 약관은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의뢰인께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께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사 의뢰 의무입니다. 경사 을은 의뢰인에게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하셔. 내가 너한테 독점권을 줬잖아. 근데 너 팡팡 놀면 안 되잖아. 최소한 2주일에 1회 이상은 어떻게 업무했는지 나한테 보고해라. 당연히 그럴 권리 있죠. 나는 너한테 독점권을 줬으니까 그런 권리 있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문서로 통지합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공개라고 그랬는데 7일 후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시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옵니다. 전속을 체결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셔야 돼요. 그거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의뢰인께서는 개공사께서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것. 자, 이어서 거기 보시면 밑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도 나옵니다. 의뢰인 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뢰인 갑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십니다. 다시요. 지금 밑에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 2호 두 가지 경우에는 위약금을 줍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얼마나 주냐면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즉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셔야 돼요. 다만 3호의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경우는 전액이 아니고 50%입니다. 그리고 똑 잘라 50%가 아니라 범위 안에서 의리 중개행을 할 때 소요된 비용, 가로 열고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된 비용을 말합니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놓고 1.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 거래했다. 2. 요 기간 내 의뢰 속에 알게 된 상대방과 의뢰를 배제하여 당사자간에 거래했다. 3.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어서 의뢰인께서는 업자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1, 2, 3호가 있어서 공통점은 유효기간 중에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셔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위약금은 얼마?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A하고 갑하고 예를 들어 전속을 체결했는데 유효기간 중에 A가 갑한테 독점권을 줘놓고 참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버리셨어요. 아니, 갑한테 독점권을 줘놓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합니다. 갑의 노력을 헛되이 했습니다. 독점권을 줘놓고 배신한 겁니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이자의 노력을 헛되이 했습니다. 위약금을 주셔야 됩니다. 위약금 얼마나 주셔야 돼요?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보니까 A하고 갑하고 전속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말입니다. 가만 고객 B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A, B가 보수를 전략할 목적인지 어쩐지 소개를 시켜준 기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서 둘이서 직접 거래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럴 수가. 지금 A하고 갑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B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배제하고 둘이 직접 거래했습니다. 이런 배신자.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보니까요. 유효기간 중에 갑이 소개한 적이 없어요. 당신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전속은 내가 비록 당신에게 독점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권한은 남아있는 거예요. 응?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권한은 남아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요. A가 갑이 소개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고 위약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약이 아니에요. 위약이 아닙니다. 다만 갑이요. 성사는 못 시켰지만 열심히 뛰었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상을 해주자 그 말입니다.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범위 안에서 소비용을 지불하자. 취지는 뭡니까? 갑에게 독점권을 줬죠. 전속을 체결했죠. 갑은 의혹이 고치되죠. 와, 해볼 만한 게임이야. 나한테 독점권을 줬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성사시키기만 하면 돈 법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벼룩시장에 광고도 내면서 50만 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가만 고객 만나서 술도 먹고 50만 원 썼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래 성사시키면 300 받기로 했어요. 300에서 50을 떨더라도 비용 떨더라도 250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았어요. 뭔가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굴러던 거래버렸어요. 이건 위약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때 50만 원 비용을 지출했는데 한 푼도 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면 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전속을 체결하더라도 갑은 비용이 지출되는 적극적 활동을 안 할 겁니다. 비용이 지출되는 적극적 활동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전속은 이미 존재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소요 비용은 보상해 주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근데 갑이 열심히 뛰었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으면 보상해라. 그런데 몇 퍼센트요? 전액이 아니고 50%. 똑 잘라 50%를 준다. 범위 안에서다.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곧잘 시험에 나와요. 권리 의무 관계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3번 이하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과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개계약은 그 정도 하면 되고요. 66쪽 거래 정보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망. 자, 거기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뭐라고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래정보망 편에는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보망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입니다. 국장 아니면 안 돼요. 국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옵니다. 의뢰인은 안 나옵니다. 누구만 나온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만 나옵니다. 의뢰인은 안 나옵니다. 의뢰인은 안 나옵니다. 개공사 끼리끼리 그들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정보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봅시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했어요. 갑은 입지 조건상 그렇습니다. 물건 확보에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A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A 물건을 수화해 줄 매수가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요. 단독 중개를 하시면 쌍방 모두로부터 각각 중개 보수 받으니까 돈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은 있지만 가망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이제 단독 중개가 안 되면 공동 중개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수적이에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만 손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어떤 부동산에서는 손님은 확보했지만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고객 확보에 유리한 입지예요. B라고 하는 자가 을부동산에 찾아가서 학교 가까운 32평대 5억 원대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자, 손님은 있는데 을은 안타깝게도 B가 원하는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비록 물건이 없지만 다른 부동산 누군가는 우리 손님이 원하는 스펙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공동 중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님은 어디에 있는가?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 업자들끼리 옛날에는 전화를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컴퓨터통신망,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자가 확보한 매물 정보를 그렇습니다. 어디에? 정보망에 오픈해 놓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중개가 여의치 않으면 정보망에 오픈합니다. 반대로 을은요, 손님은 있는데 물건이 없는 상태예요. 혹시 그 물건을 어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가? 정보망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봅니다. 을이 보니까 우리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 물건을 오픈한 부동산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 오픈한 물건을 내가 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찾아갑니다. 손님 데려갑니다.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과 을의 중개로 A와 B 사이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별특이하게 없으면 갑은 A한테, 별특이하게 없으면 을은 B에게 중개보수를 받아갑니다. 이처럼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담당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거래정보망. 정보망이 요즘에는 아주 중요하죠.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담당하는 정보망. 내님은 어디에 있을까? 누구일까? 예? 정보의 공개 유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중개도, 직업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매우 중요하죠.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의 업자들이 확보한 매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켜주는 정보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업자들, 개공사끼리끼리 내부 정보 공개 유통망입니다. 일반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랄지 또는 의뢰인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개공사끼리끼리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럼 뭐 해요? 목동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 켜고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들어가서 물건 정보가 있는 거 확인하고 물건을 정보를 오픈한 부동산에게 전화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거기 가서 현장 가서 보고 또 종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건 아무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거래정보망은 누구만? 업자들, 개공사 끼리끼리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정보 공개 유통망, 이게 거래정보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66쪽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 중개를 통해서 중개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1번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가로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써졌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공사 상호간에 그들끼리끼리 개공사 상호간에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정받아서 정보망 사업을 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정보망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보망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정보망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벤 이런 것들을 설치 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됩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자, 이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가 정보망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국토부 장관께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겠죠. 법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봐서 별 흠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참고로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받으셨으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정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지정의 요건 1, 2, 3, 4 있죠? 첫 번째 지정의 요건은 그렇습니다. 그 정보망을 이용하겠다고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사 숫자가, 정보망을 이용하겠다고 가입 이용 신청한 업자 숫자가 500명 이상이 됩니다. 총 500명 이상이 되고 엔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0명 이상의 개공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처리사 1명, 특히 다음 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컴퓨터 설비를 갖추실 것.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설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공사가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제가 정보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를 이용하는 고객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봅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67쪽 맨 위에서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얘가요, 공개할 때는요, 지금 회원인 개공사가 있을 거예요. 회원인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돼요. 당신께서 물건이 없다고
벼룩시장, 가로수, 교차로에 있는 물건을 마구 오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시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회원인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다르게 공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요렇게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요렇게 공개합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공개하시면 안 돼요. 또 뭐요?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을 이원화 관리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요만큼, 나중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요만큼 해서 차별적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다시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공개하시면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말 안 듣는 거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네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경우 바로 얘입니다. 얘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반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여기다가 거짓 공개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거짓 공개하시면 공개할 때서부터 엉터리 거짓 공개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거래가 끝난 물건은 내비두면은요 정보망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를 믿고 중개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거래가 끝난 물건은 정보망에 떠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끝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주셔야 돼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물건 방 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체 없이 거래 끝나면 중개가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보망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네요. 개공사끼리의 정보 공개 유통망입니다. 자, 신청이 들어가면 뭐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정 요건 총. 가입 비용 신청한 개공사 숫자는 몇 명? 500명 이상. 엔드입니다. 엔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의 개공사가 가입 비용 신청할 것. 정보처리기사, 옛날에 기능사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기사 1명, 그리고 개공사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실 것. 별말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별말 없으면 그 말은 개인도 법인도 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외국인도 외국법인도 얼마든지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켜야 되는 핵심 의무 다시 한번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는 3가지입니다.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에 공개할 것. 다르게 공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된다.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차. 이를 이용하는 고객인 개업공인 중개사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래 끝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지정을 받아서 정보망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협회 정보망은 정식 지정받아서 정보망을 합니다만 지역 정보망은 굳이 지정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지정받지 않고 정보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 굳이 지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일선에서 정보망 사업을 하는 자들은 지정을 안 받는 유사정보망 사업자가 많다.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거래정보 사업자지만 법률적으로는 정식 지정받지 않는 유사정보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확보했어요. 일반을 통해서, 전속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 공개 유통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을 겁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고 신의 성실 공정 중개하셔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의무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7쪽 10번 확인 설명 의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